안녕하세요, 맨들맨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2회에 걸쳐 실물 크기 180cm 정도의 마블 캐릭터 중에 워머신 제작기 영상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작기를 시리즈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영상 제작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고 지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제작은 2018년도에 시작해서 대략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80cm 정도의 크기의 실제 캐릭터를 만든다는 걸 구성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이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일단 3D 프린터 장비 역시 50cm 출력 가능한 3D 프린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구입부터 고장나서 수리하는 데까지 대전의 A사에 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대전은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무거운 대형 3D 프린터기를 차에 싣고 일 때문에 가는 느낌은 사뭇 다르더라고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마인드는 실패를 하더라도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파악을 하는 게 저의 신념이기 때문에 부딪혀봤습니다. 모델링은 3D 맥스에서 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 9월 21일이 되면은 제가 3D 그래픽 교육기관을 만든 지 횟수로 22년째가 접어듭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교하게 다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같이 작업하는 우리 젊은 팀원은 순발력이 빨라서 모델링 속도는 거의 광속의 속도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이즈로 처음 제작하였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실물을 만들 때 조립할 파트와 파트 사이에 공차를 얼마 정도 줘야 할지, 조립하면 어떻게 될지, 무게 중심은 맞는지, 하중을 버틸 무게로 설계되었는지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프린터 출력물은 발이었습니다. 제일 쉬울 것 같지만은 사실 2번의 탈주로 탈주난 부분을 잘라내고 또 따로 출력하고 본드로 이어 붙여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큰 사이즈여서 오랜 시간 2-3일 정도 출력하니까 탈주될 확률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더구나 대형 50cm나 60cm를 뽑는 3D 프린터는 실제 출력을 하게 되면 흔들림이 좀 심하게 되고 FDM 단점인 한층 한층 올라가는 적층 현상 때문에 간격이 생겨서 매끄럽지가 못하고 요철이 좀 심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대형과 소형 FDM 출력물의 퀄리티는 차이가 많이 좀 난다고 봅니다. 그동안 소형 프린트만 경험하다가 대형 3D 프린팅을 해보니까 첫 시작부터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또 후가공 시 일반 종이 사포로는 후가공이 도저히 불가능한 노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의 아이디어로는 샌딩기를 구입해서 출력한 표면을 깎아내고 요철을 매끈하게 만들어 내보자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도 샌딩 하는데 플라스틱도 약간의 강도 차이는 있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무작정 시도를 해본 게 적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대형 FDM 3D 프린팅을 한 이후에 표면을 다듬는 후가공으로선 지금도 좋다고 추천을 합니다. 팔목과 어깨 부분에 상당한 무리를 줍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팔이 자동으로 덜덜덜 떨립니다. 재료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었던 관계로 처음에는 비싼 독일제 소형 프라모델링용 폴리퍼티를 썼었는데 재료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반 차량용 폴리퍼티를 알게 되어 재료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걸로 하나둘씩 출력하면서 바로 작업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워낙 출력 시간이 많이 걸려서 출력물이 하나 끝나면 바로 1차 샌딩기로 표면 요철을 제거하고 그 다음 폴리퍼티를 바르고 2차 샌딩기 작업을 하며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고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종아리, 허벅지, 몸통 부분, 팔 부분 이런 식으로 위로 출력을 차근차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작은 에어브러시 부스가 있었지만 모터가 고장이 나고 환기가 되지 않아서 새로운 강력한 RPM이 높은 에어브러시 부스를 2개를 구입해서 옆으로 양옆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다리나 몸통을 부스 안에서 넣어서 작업을 하느니 그 정도 크기는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예상대로 다리 하나를 에어브러시 부스 안에 딱 넣어보니까 딱 맞게 되더라고요. 워머신 프로젝터 작업을 하면서 대형 3D 프린터하고 고장나고 수리하고 교통비 또 시간 에어브러시 부스 2개 샌딩기 인두기 커트 칼날 잡단 어떤 여러가지 재료들 엄청난 재료비가 투자가 들었습니다.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작업할 장비가 갖춰지고 존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개인적으로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히 적성합니다. 에어브러시 내에서 서페이스를 뿌릴 때는 1200번대 서페이스를 뿌려 주었습니다. 서페이스도 사포처럼 표면에 뿌릴 때 거칠기가 다릅니다. 각각의 거칠기가 다른데 부드러운 표면을 원했던 맨들맨은 1200번대 서페이스를 애용을 합니다. 가장 무난하고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서페이스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에어브러시 캠 깡통이 들어있는 것은 양이 좀 작습니다. 작고 작은 소품을 만들 때 간단하게 뿌릴 때는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것은 용액 타입으로 조만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라벨링 시나라는 거와 섞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중대용량 작업할 때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고급용 서페이스로 한 조금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큰 깡통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자동차 마감재로 사용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고급용이나 인테리어나 산업용에 가깝습니다. 제가 고급용 서페이스의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고 써봤는데 갖고 있는 에어브러시만 2개 정도 날려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산업용이고 하다 보니까 입자가 굵기 때문에 에어브러시 구멍을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표면이 좀 매끈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고급용 어떤 깡통에 든 대용량 서페이스를 사용해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마다 다르겠지만은 몸통이라든지 큰 파트 같은 경우는 10일 이상 무리하게 프린트를 돌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노즐이 막히기도 하고 또는 잘 가다가 필라멘트가 꼬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워낙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노즐 교체도 점점 많아지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시간도 꽤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대형 3D 프린터를 차에 싣고 또다시 대전에 A사로 가서 AS를 받으러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후가온 작업을 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왔을 때 후가온 작업에서 서페이스 작업이 다 마쳐가게 됩니다. 이번 1회차 영상은 여기서 끝을 맺고 다음번 2회차에는 고달픈 여정 후에 완성이 되어서 환희를 느끼는 제작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고진감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회차 영상 때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래서 대형 3D 말이 자꾸 보이노?